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일부 사회 겸 그리고 또 발제를 맡아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지금 2년 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이철빈이라고 하고요.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1년 반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순서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세 사기 대란이 우리 사회를 장식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앞서 소개드렸던 피해자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까지도 저는 부동산 IT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는 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4년 이상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세 사기가 못 모르고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부주의해서 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저같이 관련 업을 했던 사람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당했던 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전셋집에 들어 산 지도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집주인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건실한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1,5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었고 피해자만 한 1,600명 넘게 그리고 피해 금액만도 3천억 원이었는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이 보증금들은 집주인이 하루에 술값만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면서 날아가거나 혹은 이제 다른 집을 또 매집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집주인이 그동안 보증금은 흥청망청 쓰면서 세금은 또 60억 원 이상 이렇게 밀려 있었는데 그거는 또 임차인들이 나중에 경매를 하면서 돈을 또 처분을 하면서 돈을 또 분담하면서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 그렇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 집주인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까지 끼면서 이 문제 정말 한국 사회의 정말 법적인 미비점 온갖 현실을 다 맞으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요. 저는 이런 활동을 이제 그 제가 2년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어오다가 이제 그 제가 올해 7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조금 더 활동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인생 계획이 정말 통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지금 뭐 많이 발생했다라고 한때 되게 기사가 많이 나다가 지금은 또 잠잠한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끝난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2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인정되어서 지금도 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피해자 중에 한 75% 가까이가 2030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피해당한 금액대를 봤을 때도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사실은 좀 소형주택에 그 좀 대출을 받아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잠깐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사기를 당한 다음에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손을 내밉니다. 집주인한테도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중개했으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청, 정부 이런 데 가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요. 은행에서도 분명히 전세 대출을 심사하면서 이거 보지 않았을까?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은행에서는 우리도 임대인 정보는 신용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떼는 상황들이고요. 정말 도와달라고 이렇게 내미는 저희가 손길을 계속 내밀지만 어느 곳으로부터도 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이 좀 더 도움을 좀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인생 배운 셈 치라. 그냥 뭐 값비싼 교훈을 치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그냥 집을 구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좀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그리고 집주인은 명품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되는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책을 정말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그 인식이 전세 사기를 피하지 못한 임차인의 책임이다라는 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그 잘 알아봤다면 이걸 피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처하게 되는 현실도 참 좀 기가 막힌데 일단은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이제 내쫓길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집에 내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근저당인 압류가 있었다면 혹은 신탁 사기처럼 이제 그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을 했다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끝나게 되면 저는 이제 돈을 별로 받지도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70%가 넘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뭐 돈도 잃고 집도 잃고 나 정말 이제 그냥 이제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실이 나오는데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건데 피해자의 한 80% 가량은 전세 대출을 끼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억대에 달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내가 은행에 상환을 못 하는 건데 은행은 그런 거 모르겠고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로 받았으니까 알아서 상환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건가? 채무조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시는 분들이 또 전국에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너무나 힘든데 근데 내가 돈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납니다. 하자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인데 여기가 제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지상 10층이고 한겨울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창문을 계속 열어놨는데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안 빠져요. 그리고 누수가 되어서 저렇게 천장이 붕괴하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나가신 거죠. 두 번째 사실은 이제 대전에 공용부에 타일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인들이 보통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부실 시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사진은 임대인이 본인이 내야 될 관리비를 내지 않아가지고 이제 단전된다, 단수된다 이런 계고장이 붙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자체에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 나는 다른 일로만 이제 사실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한국 사회인데 이런 일 겪으면 정말 살만 안 나거든요. 지금 신체적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는 분들도 이제 한 80%가 넘게 이렇게 나오고 정신 건강이 대부분 다 나빠지셨겠죠. 그래서 이제 수면제 먹는다, 정신과약 처방 받는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술 담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서 끝나면은 또 그나마 다행인데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직장생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상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법원 가야 되는데 휴가 좀 쓸게요. 은행 가야 되는데 휴가 좀 쓸게요 하다가 이 직장에서 뭐 해고를 당하시기도 하고 혹은 퇴사를 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특히나 뭐 신혼부부나 이런 가족이 같이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너가 이 집 구하자 그랬지 이러면서 책임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혼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이혼 위기를 겪거나 이런 분들도 전국에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와중에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전세 사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에서 먼저 떠나는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과로사로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경우로만 8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분들이 좀 유서를 남기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이 전세 사기 없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라는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결정이 되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거의 하루에 하나씩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투쟁 활동을 이어왔었고 다행히 작년에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마저도 안 만들려고 했던 게 현 이제 정부와 여당이었지만 만들긴 했는데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게 좀 슬펐는데 뭐 피해자 인정도 잘 안 해줘. 인정받아도 별도 요건이 따로 있어서 지원 대책 이용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지원 대책이 결국엔 대출로 대출 막아라. 대출로 집 떠안아라. 라는 이런 대책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고립되는 그래서 특별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별법을 고치자라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비 오는 가운데 이렇게 집회도 하고 작년에 정말 추운 날에 삭발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또 사지로 몰았던 그런 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그 정부 주도로 또 특별법 개정안이 또 나와서 지금은 통과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긴 한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게 잘 될까?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늦진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더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긴 한데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왜 사회적 재난인가? 이거 왜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는 뭐 여러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배경에 이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책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집값의 100%까지 집값과 전세가가 동일해도 보증보험으로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가격을 확 올렸어요. 그러면서 보증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자기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전세가가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연쇄적인 흐름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2022년 초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집값보다도 전세 보증금이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 문제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이런 정책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고 주거 정책이 아닌 그냥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까의 정책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 국가에 좀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사기라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의 시초가 사실은 최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2010년대 중후반에도 이미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조짐이 생겼을 때도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하거나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만약 좀 시스템을 정비해서 예방을 했다면 지금 같은 대규모의 전세 사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피해자를 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지금 시스템을 안 고치면서 방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의로운 주거권이 뭘까?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긴 하는 건가? 라는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 대답을 오늘 조금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